슬슬 반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이 드디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이상한 미사일 발사 조짐만 보여도 일본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태세, 방어 준비태세를 해야죠. 그게 어떻게 온다?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제대로 된 인공위성이나 감시 장비가 있어요? 우리 없잖아. 일본은 있어요. 일본이 딱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포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로 정보를 탁 제공하지. 야,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한다. 조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 기지에서 딱 대비를 하는 거지. 준비 이렇게. 뿅 쏘면 팍 방어하고. 그게 지소미아의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죠.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소미아 폐기하자. 우리나라 정부. 2월 9일 날 일본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을 하자마자 3일 뒤에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 폐기합시다. 왜? 일본으로부터 그런 정보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성주 사드 기지가 빨리 반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미군 기지가 공격당해도 맞을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소미아는 해야만 되는 거지.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하려고 그런다? 지소미아를 파기시켜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정보를 차단시켜서 조기 대응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제 정체지요. 얘네들은 미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닌 북한 편, 중국 편, 러시아 편이에요. 얘네들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 관계는 나빠지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군사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옛날 아간파천 직전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죠? 일제로부터 식민지하기 직전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일 운동을 하죠. 아베 정권의 한국 차별적 외교 보호권이 징용 갈등의 직접 원인이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징용 문제가 이슈화된 게 한 2년 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관심도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알고 있었던 게 위안부 문제 정도. 강제징용?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느냐? 군함도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있고 강제징용자 문제도 있다. 결국 뭐예요? 한일 관계를 친하게 할 수 없게끔 자꾸 뭔가를 찾아내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사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거지. 너희들은 사과한 적이 없어.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습니까? 일본 사과한 적이 10번이 넘어요. 바뀐 수상, 천황까지도 해서 한 14번인가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하지? 얘들은 사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 보도를 하죠. 그런데 군함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CJENM.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CJENM은 무엇이냐? CJENM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CJENM이 중국 진출하면서 중국하고 연대한다는 게 쭉 나옵니다. CJ도 친중이지만 CJENM은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회사예요. 연예인만 한국인 쓰고 돈은 다 중국에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독점을 했습니다. 2758개의 스크린 중에 2027개의 스크린을 군함도가 독점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이거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좌파 쪽 영화인, 감독 이런 사람들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어요? 중국의 막대한 자본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 반일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 자본이 막대한 자금력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극장을 독점을 하고 엄청난 제작비를 제공해서 반일 영화를 만든 거예요. 한국의 피에로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그게 바로 군함도의 실체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강제징용자를 추모하는 동상도 만들게 하고 각종 이벤트를 했어요. 누구와 함께? 중국과 함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친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건다고.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미 1965년인가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이미 끝난 문제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120만 톤 한국 반대에도 해왕 방류 결론 냈다. 왠지 아세요? 엿먹으랍니다. 엿먹어라. 뭐 한국이 반대하니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거예요? 뭐야 저 새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나 서방 사회가 일본을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한국은 친중하는 나라잖아. 친중하는 나라를 못 들어 도와줘. 중국의 꼬봉이잖아. 쟤네들이 뭐라 이게? 방류하면 안 된대? 야 일본 방류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독일 오페라 무대에서 우길기 이미지 사용 예고 교민들이 반발했다고? 반발하면은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답니다. 왜?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왠 줄 알아? 너 친중이잖아. 일본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친중을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외교를 등신같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잘 나가느냐? 중국 망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 퇴진론까지 나온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시진핑이 좀 더 버텨야 되는데 난 지금 시진핑이 좀 실각하면 안 된다 보거든요. 이렇게 팔다리가 잘린 종이 호랑이는요. 계속 통치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상태일 때는 내두는 게 최고입니다. 제거하면 안 돼. 시진핑 화이팅. 포기하지 마. 2022년까지 버텨다오. 그래서 중국을 말하지 않고 우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번에 또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의 우파 바닥의 현실을 자세하게 브리핑할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뺀질뺀질 반중 친미를 안 하는가. 친미는 얘기하죠. 반중을 얘기 안 하는 거를 왜 우파라고 볼 수 없는가라는 근거와 이유, 사례, 그 사람들의 경력 등등 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왜 제가 우파라고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검증은 당신네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번 CPEC에 가는 거는 저는 연사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는 정치를 하는 박 대표가 하면 되는 문제고 내가 가서 할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의 우파 바닥의 현실, 누구와 연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우파 바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가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중을 안 하면서 어디 미국 가서 상원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려고 하면은 어렵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괴롭힐 거야 내가 진짜. 응? 그리고 얘기했죠? 일일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거를 믿고 따라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살을 알아서 붙입니다.